21분 안에 그런 병원들도 다 있고 21분 안에 쇼핑센터도 있고 21분 안에 직장도 있고 또 21분 안에 여가 생활을 즐길 곳도 있고 그래서 21세기 2021년 21개 21분 미래 신도시가 16년 걸렸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땅이 서울에 많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동 차량 기지에 세계 최고의 바이오 R&D 혁신센터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죠.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서울형 청약 제도를 좀 손을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2월 8일이죠)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서울시민 50%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바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매부리 TV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대전환이라는 6글자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중심의 도시,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지난 100년간 만들어 왔고요. 이제는 자동차가 다시 자율주행차로 도심 집중화 현상이 그린 다핵 도시로 바뀌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서울시 대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21분 도시 서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역시 관심은 얼마 전에 발표된 이사 대책일 건데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핵심이 그 역세권 주변에 낮은 주택이 좀 높게 건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택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21분 도시, 즉 도심에도 서민이 살아야 한다. 이거와 일맥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게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대신에 LH가 시행사를 대신 맡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 SH공사가 대신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집주인이나 땅 주인들이 이제 좀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큰데 혹시 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 정비 사업을 조합에 맡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땅 주인이나 집주인들이 속은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야, 이거 아니었는데 그리고 집을 내놨더니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디 멀리 떠나버려야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일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합제도는 어떤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일종의 개인 사업자들이 했던 그 부동산 개발에 공공의 개념을 집어넣는다는 점에서는 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이고요. 다만 SH나 LH가 처음에 모델 사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을 잘 하면 땅 주인과 집주인들이 그 모델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부리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박영선 TV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후보님께서 민간 재건축과 재개발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같은 당 우상호 후보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민간 재건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일단 그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가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4인 가족의 핵가족 기준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1, 2인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의 1인 가구 수가 35%를 넘어섰고요. 2025년이 되면 5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가구 수 분화에 따른 아파트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공공 커뮤니티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100년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되 어떤 뭐 도서관이나 뭐 예를 들어 수영장 이런 거를 공공으로 좀 그렇습니다. 운영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공공도서관도 만들고 또 수영장도 만들고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죠. 예. 그리고 민간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수용을 하면서 아파트를 이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특정인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에서 같이 그림을 그려서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래닝에 따라서 공공이 그만큼 같이 투자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그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또 서로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나경원 후보를 모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당의 모 후보가 공공분양 30만 호를 5년 안에 짓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미래 신도시가 지구 지정부터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16년 걸렸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땅이 서울에 많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그동안 무능력했나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 신도시 같이 대단히 아파트를 완공하려면 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제가 이야기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 30만 호는요. 보통 1년에 평균 서울에 6만 호 정도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6 곱하기 5 30만 호.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선이고요. 그러면 이 토지 임대부 방식의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할 거냐. 이거는 반드시 국공유지나 시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 뭐 모든 그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예. 전 지하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교에서부터 양재까지를 지하화하면은요 6km 정도 되죠. 그것이 10만 평입니다. 예. 그럼 그 10만 평의 부지에 아파트만 짓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공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중간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형태 이게 국회 앞에 이제 그 동쪽으로 난 도로에 만들어진 네 수직 정원 등대입니다. 이것을 수직 정원 등대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하고 거기서 나오는 땅 10만 평에 5만 평은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5만 평을 이런 형태의 숲을 갖춘 내 집이 들어온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경관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고요. 공기도 좋아지고요. 2인 가구 정도의 20평 내지 25평 정도를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것을 집어넣게 되면 제 생각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적어도 2, 3만 가구 정도는 나올 거예요. 바로 눈앞에 공원이 보이는 아파트. 그런 식의 그 부지를 찾기 시작하면 30만 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매우 정보가 많은 TV. 부자가 될 수 있는 TV. 리듬감 있게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TV. 얼마 전에 창동을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공공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공약을 해서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저희 PD님도 여기 노원에 사시는데 노원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제가 이제 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누군가가 오해를 사게끔 이렇게 왜곡해서 계속 전달을 하더라고요. 마치 공공 임대주택을 계속 창동 차량기지에다 짓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공공 분양주택입니다. 분양, 첫째 분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원구 주민들이나 그쪽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노원구가 그동안에 배드타운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드타운은 싫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창동 차량기지에 바이오 헬스케어 R&D 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협상하고 있는 백신 제조업체 모데나, 이 모데나의 경우에 한국의 제2의 공장과 R&D 센터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투자하겠다고 지금 저하고 협상하고 있어요. 그 CEO하고 반셀 CEO하고 창동 차량기지에 세계 최고의 바이오 R&D 혁신센터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들 취향에 맞는 주거지가 있어야 같이 입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창동인데요. 여기가 차량기지입니다. 이 차량기지에 이러한 수직 정원 모양의 그 R&D 센터도 들어오고 또 이 수직 정원 모양의 R&D 센터에 집도 가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융합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노원구가 아마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원구에 있는 이런
오래된 낡은 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대로 이제 그 개발을 해서 이쪽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면서 주거 문화가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배후 도시가 팔로알토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 직장과 그 사는 곳이 가까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기호를 대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양 아파트가 조금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기자님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노원구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후보님께서 내놓은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게 그 21분 단위의 그 어떤 도보생활권, 직주근접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21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어머니가 만약에 갑자기 아프셨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집에서 병원이 너무 멀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개의 그 서울 시민들이 바라는 대학 병원 수준의 병원을 만드는 거죠. 시가 지원을 해서. 그래서 21분 안에 그런 병원들도 다 있고 21분 안에 쇼핑센터도 있고 21분 안에 직장도 있고 또 21분 안에 여가 생활을 즐길 곳도 있고 산책할 곳도 있고. 근데 왜 21분이죠? 9분 도시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9분 안에 걸을 수 있는 블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차를 못 다니게 했더니 탄소 배출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이 9분 도시 블락이 슈퍼 블락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권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9분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니까. 다음에 15분 도시 파리가 있어요. 이 15분 도시 파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 15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달고 시장의 파리 여성시장이죠. 그 중요한 공약이었고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분 도시 파리의 개념을 서울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서울이 파리의 5.6배 정도 됩니다. 면적상으로.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21분 동안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km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돌려봤더니 대략 21개가 나옵니다. 뭐 딱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한 21개 정도 만들어지면 이게 인간이 내가 뭔가 핸들할 수 있다고 넓히는 그런 길이가 되고요. 그래서 21세기 2021년 21개 21분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도 여의도 용산 통개발을 꺼냈다가 이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좀 몰리셨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뭔가 개발 공약이든 하실 수 있는데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이렇게 몰릴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용산 개발을 이야기했던 시점 자체가 금융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을 때거든요. 성냥에 불을 지피는 효과 같은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시기 선택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용산이나 여의도 개발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문제는 3도심, 다시 말하면 강북, 그다음에 강남, 여의도 이렇게 3도심이 있는데 이 여의도가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부작용이 빚어진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 3기 정책이 지금 멈춤 상태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청약으로 좀 얘기를 돌려볼게요. 이사대책에서 공공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을 기존 15%에서 50% 늘렸잖아요. 뭐 이건 좋은데 30대 분들은 굉장히 좀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점을 쌓아 올리신 40, 50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데 이게 이른바 좀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 이런 식의 계속 청약 시장이 돼가는 모양새인데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형 청약 제도를 좀 손을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SH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서울형으로도 충분히 이걸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토지임대부를 공약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환매 조건부까지 거시는 거예요. 판매 조건부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전체 공공물량 가운데에 그 부동산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공공물량의 비율이 한 20% 정도는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20%가 판매 조건부적인 어떤 역할을 SH나 LH가 해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 조건부를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매부리 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박영선 TV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혹시 말씀하시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영선이 이야기하는 21분 도시 서울은요, 단순히 부동산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동안 도심에 집중된 상권의 문제, 임대료의 문제, 이런 것들이 21개 그린 다액도시로 분산이 되면 저는 소상공인들도 임대료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는 구독경제, 그러니까 디지털 단골 상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듯이 또 우유를 배달해서 매일 먹듯이 내 동네 21분 거리에 있는 상점에서 나는 조집의 갈비탕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고 싶다, 조집의 매운 낙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고 싶다, 이렇게 서로 구독경제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안정적인 매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 현상이 있어도 크게 지장받지 않고요. 또 소비자들은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1분 도시 서울 합니다. 박영선 서울시 대전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후보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못하신 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민주당 최종 경선이 3월쯤에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아마 또 얘기하실 게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때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